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이거 제대로 계획대로 들어오느냐 걱정이 좀 많았었는데 정부가 이제 화이자 백신 이제 4천만 회분 그러니까 2천만 명분이죠. 추가 구매 계약했다고 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사실 각 나라별로 지금 이 백신 가지고 거의 뭐 전쟁 치르듯이 좀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앞으로 이제 제대로 확보하고 계획대로 이런 우리나라 전 인구 집단 면역 달성할 수 있을지 좀 사실은 이제 걱정스러운데 자세한 사항 좀 알아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그 확진자 수가 좀 어떻습니까? 요즘 보시면은. 네, 확진자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고요. 특히 지난 주말이 평일 검수의 2분의 1인데 불과 600명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계속 지속이 되는데 그 이유가 평일에 검사를 못하신 분들이 주말에 검사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확진자가 많다는 거고요. 양성률이 2.94 거의 평일에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율도 3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증상장 감염자가 매우 많다는 얘기고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이 40% 이하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확산을 하고 있는데 이 점도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또 좀 방송에서 주말에 날씨가 좋고 그러니까 이제 나들이들이 참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도 사실 날씨 영향으로도 사실 또 이제 감염이 좀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야외 모임과 실내 모임, 특히 친구, 친지 모임을 통해서 밀접 접촉 감염이 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무증상 감염자가 50%를 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2명 중에 1명이 감염자라는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상태로 간다면은 저는 아마 5월 내로는 1,000명을 육박할 수 있고 정부가 지금 이 상태가 아닌 새로운 방역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은 급격한 확산세가 걱정이 됩니다. 정부는 지금 지난 3차 유행과 달리 병상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제 코로나를 1년 이상 겪은 상황에서는 중증 환자나 사망자를 만들면 안 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특히 초기에 이제 진단을 빨리 해줄 수 있게 이제 자가 키트도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생활치료시설에서는 전혀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데 생활치료시설 자체에서 여러 명을 같은 방에 있게 한다든지 발열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데도 이런 항체 치료제와 같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뿐 아니라 치료 방침에 대해서도 저는 완전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새로운 그 대책이라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자가 진단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씩 스스로 진단해서 PCR로 확진을 하게 되면 초기에 진단이 되는데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활치료시설이란 굉장히 좋은 격리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무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보니까 호흡기 증상이 생긴 분들이 악화가 돼서 병원에 전원이 되고 병원에 전원이 될 땐 이미 증상이 나빠져서 항체 치료제처럼 초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거의 70에서 90% 정도를 입원율이나 사망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치료에 어떤 적응증이 되는 분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고 정부 당국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좀 새로운 치료 방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방금 그 변이 바이러스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그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니까 이거 많이 위험합니까? 이 새로운 거는? 인도 변이는 기존의 한 개의 변이가 아니라 2개의 변이가 생겼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남아공 변이만 해도 우리가 이 백신에 상당히 무력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남아공과 브라질 플러스 미국 변이가 합해져 있기 때문에 감염력은 더 증가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인도가 3일 내에 100만이 감염이 됐습니다. 이러한 확진자 증가 요인으로 이 변이를 생각하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는 인도를 거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인도처럼 이렇게 변이가 확산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라도 입국 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그 경북 일부 지역에 그 거리두기 개편안 이게 시범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역 상권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방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만 미만의 경북의 12개 군에 이제 오늘부터 5인 이상 집합 모임 금지를 해제를 하고 8명까지 제한을 풀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4차 유행 기로에서 풍선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가까운 지역에서 전파가 되게 되면 이 지역마저 확진자가 늘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확산이 많이 되는 경우에는 저는 전국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그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 추가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걸 비롯해서 이제 계획대로 다 들어오니까 그 집단 면역 이것도 뭐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분기에는 지금 좀 들어오기 어렵죠. 그러니까 3, 4분기에 순차적으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2분기에는 인원수 목표를 정해서 맞추기보다는 3, 4분기에 동시에 접종을 하는 것이 집단 면역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60대 미만인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의 위험을 고려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고 또 이런 변이에도 사실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엔 접종을 하지만 원하지 않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3분기 이후에 이 백신이 수급이 정확히 된다면 그때 동시에 접종하는 것이 저는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화이자 백신만이 아니고 다른 백신들 다 이걸 합하면은 그 올해 백신이 9,900만 명분. 이거 거의 우리 인구 2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백신을 여러 개를 수배 이상 우리가 구매를 합니다. 해외도. 왜냐하면 백신의 그 유효율이라든지 부작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백신이 좋으면 그 백신으로 올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분량은 지금 2배 정도가 되지만 그중에는 좀 우리가 쓰기 어려운 백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 백신의 물량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뭐라고 하죠? 부스트 샷이라고 하나요? 이 정도 되면 그것까지 나중에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부스터샷은 내년에 변이가 생길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오는 물량으로는 국민들이 접종을 해야 되고 부스터샷은 내년과 내후년에 지금부터라도 구매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대비해서 구매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최근에 그 정부에서 미국과 그 백신 스와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백신 스와프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2분기까지 전 국민 접종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스와프를 하기에는 3분기가 돼야지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3분기에 초반에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4분기에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백신을 미국에 돌려주고 3분기에 조금 빨리 이르게 좀 백신을 받는 것은 저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 정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혈전 같은 거 이거 피해자한테 의료비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백신하고 이른바 그 이상 증세 간의 연관성 나오기 전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원래 인가성을 확인하기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검사와 지원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백신에 대한 불신감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3개월간의 부작용 사례를 94페이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길리안 바레 신드롬처럼 하지가 마비가 오는 게 한 135例가 있었고요. 이번에 좀 문제가 되는 척수염 같은 경우도 35사례가 있었습니다. 폐색전증은 600사례가 넘었고요. 이게 정확하게 이러한 부작용 사례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그런 단순한 그런 언급보다는 영국 사례처럼 정확하게 부작용 사례를 다 기록을 해주시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빠르게 적극적으로 부작용 사례에 지원을 한다면 저는 이런 백신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러시아 백신요. 스푸트니크 5죠. 도입 가능성 지금 점검 중인데 이거 도입하는 거 찬성하십니까? 러시아 백신은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똑같은 아데노 기반이고요. 러시아 백신이 91.6%란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엔 하나 약간 조금 다른 우리가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2차 접종 전에 PCR 검사를 하는데요. 그 상태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이 PCR 양성이면 이분들은 다 대상 연구에 제외가 됐고요. 2차 접종 후에 양성으로
생각한 사람은 PCR 검사 없이 증상이 있는 사람만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예. 무증상 감염자는 전부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91.6%보다는 저는 얀센처럼 60, 70%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고 예. 또 희귀혈전 같은 경우도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기반이기 때문에 네. 저는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점에서는 예. 가능하면 예. 저는 러시아 백신보다는 예. RNA 백신 쪽으로 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스푸트니크 V는 도입은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였습니다.